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평가 기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우리 주위의 실생활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연습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개념 정리를 먼저 할게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방정식 풀이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1차 방정식을 우리한테 그냥 주어줬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문제 상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미지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쓰세요. 미지수 정하기. 어떤 것을 미지수로 정하는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 미지수 정한 것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맞게 방정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정식 세우기. 그래서 글로 표현된 상황을 식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방정식 풀기. 자, 여러분,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해 또는 근을 구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자, 마지막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했을 건데 그 해가 문제 상황에 맞는 답인지 우리가 구한 해를 확인하는 마지막 점검 과정까지 거쳐야 이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자주 나오는 1차 방정식의 활용 유형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면 유형 1. 자, 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21일 때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수에 관한 문제 맞죠? 그 다음에 유형 2는요, 나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나이도 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가 나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도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어, 자, 거리, 속력, 그쵸, 한 가지 뭐죠? 그렇죠. 시간. 이 거속시에 관한 문제를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유형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형 첫 번째, 수에 관한 문제를 우리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푸는 순서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죠?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21일 때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처음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많이 익숙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수를 미지수로 결정해야 될지 어, 생각이 잡힐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미지수로 결정할까요? 지금 모르는 것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수라는 말은 2하고 3을 예로 들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 맞죠? 2 다음에 3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두 자연수의 합이 얼마예요? 그렇죠. 5겠죠. 이렇게.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연속하는 두 수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 연속하는 두 수가 있을 텐데 두 개의 합이 얼마래요? 그렇죠. 합이 21이래요. 그쵸? 그때 우리는 두 자연수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자연수 중에 한 자연수를 미지수로 잡는 거예요. 근데 작은 수를 미지수로 잡아도 되고 큰 수를 미지수로 잡아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작은 수를 미지수로 잡을게요. 그래서 자 쓰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x라고 둔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자, 두 자연수의 합이 21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세워보면 선생님이 일단 작은 수를 x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를 표현할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음에 3이 나왔잖아요. 근데 3은 앞에 수에서 얼만큼 커진 거죠? 그죠? 플러스 1 커진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x 다음에 오는 수는 x보다 얼만큼 크다? 그렇죠. 1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더하면 이것이 얼마? 21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면은 x가 몇 개? 2개니까 2x 플러스 1은 21.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숫자는 우변으로 옮겨야 되죠. 그러면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1에서 1 빼면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x 앞에 개수로 나눠야 되겠죠. 개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1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한 두 자연수는 10이랑 11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면 10 더하기 11은 얼마? 그렇죠. 21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상황과 맞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까지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나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효진이와 동생의 나이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길어서 천천히 자,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올해 효진이의 나이는 14살이고 동생의 나이는 5살입니다. 자, 그때 X년 후에 효진이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가 2배가 된다고 할 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은 이거겠죠. X년 후에 효진이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할 때 몇 년 후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 보면 지금 미지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이미 나와 있죠. 그쵸? X년. 그래서 자, 미지수는 기간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러분, 일단 효진이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가 비교가 돼 있는데, 자, 일단 X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효진이가 14살인데, 2년이 지났으면 효진이의 나이가 몇 살이죠? 그죠? 16살이죠. 흐른 시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효진이의 나이 14살에서 X년 후에는 14 플러스 X 이것이 X년 뒤에 효진이의 나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동생의 나이는 지금은 5살이에요. 근데 X년이 똑같이 기간이 흘렀죠. 그러면 5 더하기 X가 이제 동생의 나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효진이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가 2배가 됐대요. 2배가 됐대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방정식에서는 수식이 등호가 들어가 있죠. 등호. 그러면 여러분 자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 지금 효진이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이 동생의 나이에다가 2배를 해주면 2를 곱해주면 효진의 나이와 같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을 여러 번 연습하면 이제 노하우가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 더하기 x는 자, 우변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2를 분배해서 곱해주면 10 더하기 2x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x항들은 좌변으로 그럼 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그럼 10은 원래 있었고 1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x 빼기 2x는 마이너스 x고 자, 그 다음에 10 빼기 14는 마이너스 4. 자,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x는 4가 되겠죠. 4년 후에 이제 효진이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4년 뒤. 자, 효진이의 나이는 4년 뒤에 18살이고 동생의 나이는 4년 뒤에 9살입니다. 그쵸? 그러면 2배가 맞죠? 9 곱하기 2는 18. 오케이, 2배가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세 번째 한번 쭉 이어서 가볼게요. 세 번째는 도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도형에 관한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둘레의 길이가 48m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m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자, 세로의 길이가 더 긴 이렇게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근데 아이고 선생님 잘못 그렸죠. 그쵸?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기니까 가로의 길이를 더 길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선생님이 잘못 그린 거 알고 있었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더 길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요, 가로의 길이가 더 긴데 6m 더 길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 세로의 길이가 짧으니까 짧은 길이를 미지수로 한번 둬버리면, 자, x 미지수로 둬버리면 어때요? 가로는 세로보다 얼만큼? 6m 더 길다고 했으니까 세로의 길이다가 플러스 6이라고 이제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미지수를 결정하겠습니다. 미지수는 세로의 길이 x. 자, 방정식 세울게요. 그럼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둘레 길이가 48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둘레 길이는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네 변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즉, 세로가 몇 개? 2개. 가로가 몇 개? 2개. 이것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세로가 x인데 이것이 2개. 자, 그 다음에 가로가 이건데 이것이 또 2개. 얘들을 다 더한 게 얼마? 둘레 총 길이 4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자, 2x 플러스 어김없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2x 플러스 12는 48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량끼리 계산하면 4x가 되고 자, 숫자는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이항하면 12를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여러분 암산 네, 36이라는 거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로 나눠주면 x는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 가로는 9, 그 다음에, 아이고, 선생님이 또 실수했네요. 자, 가로의 길이가 더 길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얼마? 가로의 길이는 두껍게 그려주네요. 그쵸? 잠시만요,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써보세요. 가로의 길이가 자, x가 9였으니까 9 더하기 6이 가로죠. 그래서 가로가 15, 그 다음에 세로는 x가 9니까 9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자, 둘레 구해볼게요. 둘레는 가로가 2개니까 15 곱하기 2 더하기 자, 세로도 2개니까 9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자, 15 곱하기 2 30, 그 다음에 9 곱하기 18 그래서 더하면 48 문제 상황에 맞게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유형 4번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겁니다. 그쵸? 이것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은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관계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표시하면 자, 이런 그림 많이 봤었죠? 자,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에 맨 위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거리. 그 다음에 왼쪽은 속력.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시간. 그 다음에 오른쪽은 거리. 그 다음에 왼쪽은 시간. 그 다음에 왼쪽은 속력.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시간. 그 다음에 오른쪽은 거리. 그 다음에 오른쪽은 속력. 그 다음에 오른쪽은 속력.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시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시. 그래서 이거 거속시 관계라고 하죠. 거속시 관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 세 가지 우리 정리해야 되겠죠. 거리는 뭐?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곱하기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옆에 거는. 그래서 거리 자, 거리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은 속력에 관한 식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속력은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거리하고 시간이 있는데 거리가 위에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위아래는 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위에 있으니까 분자, 시간은 밑에 있으니까 분모. 그래서 속력은 뭐 분의 그쵸?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시간에 관련된 식 적어보면 시간도 지금 거리하고 속력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위아래니까 분수 형태죠. 그 다음에 위에는 분자, 속력은 분모. 그래서 자 속력분의 뭐죠? 그렇죠. 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다시 한번 떠올리고 유형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소은이가 집에서 공원까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분속 50m로 걷고 같은 길로 되돌아올 때는 분속 60m로 걸었더니 모두 44분이 걸렸다. 이때 소은이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미지수를 뭘로 결정해야 되겠죠? 지금 거리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미지수를 자, 거리를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거리 x라고 둘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집이 여기 있어요. 자, 집이 여기 있고 자, 집이 여기 있고 그다음 공원. 공원 어떻게 그릴까요? 공원은 선생님이 나무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네, 손가락 같기도 하고 그쵸? 이상하다 그쵸? 자, 나무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 때는 분속 속력이죠. 1분에 50m 같다는 소리예요. 자, 50m 분속. 자, 그리고 돌아올 때는 분속 60m. 맞죠? 걸었더니 모두 44분이 걸렸다. 자, 그럼 중요한 단서는 방정식을 세우는데 중요한 단서는 자, 갈 때는 분속 50m로 걷고 올 때는 분속 60m로 걸었더니 모두 44분이 걸렸다.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면은 44분이 걸렸다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그쵸? 시간. 그러면은 우리도 시간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겠죠. 이 44분을 쓰려면. 그럼 여러분, 시간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여러분,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쵸?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지금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니까 자, 갈 때도 이 전체 거리는 x고 올 때도 이 전체 거리는 x예요. 그렇죠? 그러면 갈 때 걸렸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 때 걸렸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근데 갈 땐 속력이 얼마였어요? 그렇죠. 50이죠. 그러면 50분의 거리는 얼마예요? 그쵸? 거리는 항상 고정돼 있죠. 거리는 x. 그럼 이게 갈 때의 시간이죠, 여러분. 50분의 x가 갈 때의 시간입니다. 그다음 올 때의 시간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이 이번에는 분속 60m로 왔어요. 그러면 속력 60분의 거리는 그렇죠. 고정된 값 x죠. 그렇죠? 이게 갈 때 시간, 이건 올 때 시간이에요. 그래서 갈 때, 올 때 시간을 다 더했더니 그렇죠. 44분이 걸렸다는 소리죠. 44분.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고 봤더니 어때요? x 앞에 개수들이 분수가 돼버렸죠. 우리 이렇게 되면 계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여기서 얼마? 그렇죠. 50과 60의 최소 공배수는 300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00을 모두 곱해주겠습니다. 여기도 300을 곱해주고 여기도 300을 곱해주고 여기도 300을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한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쭉쭉 약분되니까 얼마? 그렇죠. 6x. 자, 더하기. 여기도 쭉쭉 약분되니까 얼마? 5죠. 그쵸? 그래서 5x. 그리고 여러분, 300과 44를 곱하면 13,200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좌변 이제 계산할게요. 6x 더하기 5x는 11x고 우변은 13,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로 나누면 x는 그죠 1,20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확인 한번 해보면 자 확인하기 해볼게요. 자, 갈 때는 1,200 거리를 자 50 속력으로 간 시간 자 그 다음에 올 때는 1,200이라는 거리를 속력 얼마 60으로 간 시간 얘가 갈 때 올 때가 총 44분이 걸렸다.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 얘는 약분하면은 쭉쭉 돼서 그렇지 20이 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쭉 해서 약분하면은 24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24 더하기 20 하면 44가 맞죠? 그래서 확인 과정을 끝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었나요? 이것은 이제 혼자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니 한번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나의 성장일기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등교하면 많이 질문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